오늘도 역시 큰 흐름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순서를 진행을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1부 시간에는 일단 이 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2부 시간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얘기로 내용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1부 경제 여건에 대한 변화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이 두 가지 부분, 경제 산업 부분과 금융 여건 부분은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에 실렸던 내용들을 제가 위주로 한번 짜기를 해온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경제와 산업 부분에서 중소기업 위주의 경영 악화가 계속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매스컴들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약 86%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 업체들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늘릴 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지금 굉장히 경영이 악화가 되어 가고 있다. 그 이유로는 영업이익은 줄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물로 인해서 제조업이 망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수도권 위주로 해서 입주가 많이 들어가고 돈줄이 끊기다 보니까 이제 주택들이 미분양되는 사태들이 대거 연이어서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모든 투자 부분에서 더 이상은 투자보다는 이 단기간 다가오는 이 리세션,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해서 움츠려들고 현상 유지만 하자라는 정도로 기업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제와 산업 부분에서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거나 혹은 근로소득자로서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제 세미나를 많이 오시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소득이 얼마만큼 늘어날 일이 남으셨느냐, 혹은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자영업 경기가 어떠느냐, 이와 같은 질문들을 제가 드리면 절대로 작년 이후부터는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르기까지는 좋은 응답이 들려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에 반해서 작년 한 해는 이상하게 부동산 경기가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내 소득 부분과 내 영업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손해가 되는 이 부분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이익으로 부동산 쪽으로 뛰어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도 이러한 어떤 경제 여건의 변화와 발을 맞추어 가고 있는 자산 시장의 종류 중에 하나일 뿐이고, 큰 경제 여건의 변화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와 흐름을 타는 아파트와 같은 상품의 경우는 절대로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일시적으로 반등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큰 추세대가 하방으로 향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뿐이지 절대로 경제 여건의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뚫고서 부동산만이 가격이 치고 올라갈 수는 없다. 그래서 내 경제 여건이 악화됐다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에서도 이런 흐름을 타고 가는 상품의 종류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부동산 투자로 단기 투기적인 형태로 해서 채우려고 했다가는 양쪽에서 다 크게 다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로 요약을 해보자면 중소기업과 금융기관, 이제 저축은행이라든가 이제 대부업 쪽이라든가 상호저축은 상호금융기관들, 이런 약간은 1금융권에 못 미치는 금융기관들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 두 부분을 제가 한번 같이 엮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이유는 이 금융 여건의 변화가 됐단 말이죠. 지금 가계 같은 경우에도 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 이 주택담보대출을 금융권에서 마음껏 나갈 수 없는 이유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담보대출에 대한 DSR과 DTI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더 이상은 이제 LTV라고 해서 내가 가진 집의 가격만을 물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가 않습니다. 너가 얼마를 버는지, 너가 빌린 그 돈에 원금 플러스 이자를 상환하는 그 뎁 서비스 대비해서 소득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규제가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회계상의 그리고 전 세계를 규정하는 바젤 3라는 체제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시도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증가를 하는데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잔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잔고라는 게 뭐냐면 신규 대출액을 금융권에서 내줄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주택을 사기 위한 목적의 담보대출을 이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아예 내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추가되는 대출 잔고, 대출 신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잔고는 줄어드는 모습은 보이는데 그것과 대비해서 소득이 더 크게 준단 말이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대출은 적게 나가지만 소득이 더 크게 줄어서 상환 부담은 더 증가하는 이런 안 좋은 약간은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 무역적인 그런 내용이 우리 가게와 기업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가게 정말로 내가 실제적인 내 지갑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 단기에 아파트를 사서 지금 로또라고 하니까 지금 분양하는 물건들 싸게 주어가지고 내가 단기에 차익을 좀 내보자. 이런 형태의 투자로 접근했다가는 내 지갑에 빵꾸가 뜰 수가 있어요. 계속 지갑에서 돈이 새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되냐면 아파트, 내가 로또인 줄 알았더니 아파트가 가격이 꺾이는 순간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없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투기 수요 형태의 어떤 투자보다는 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 이분들께서는 로또라는 것에 대해서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 로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아니면 도예요. 5,000원짜리 로또를 사가지고 당첨되는 경우는 몇 천만 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또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맞지 않은가 싶어요. 당첨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지금의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속지 않으시고 소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내 소득을 꾸준하게 유지시켜 나가면서 그리고 자녀 세대들한테까지도 자양분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거시경제 부분을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미국발로 해서 시작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양적 완화라는 것이 불이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덮쳐왔던 어떤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적으로 해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서 경제를 부양해왔던 이 정책이 지금은 거품이 제대로 꺼지지도 않았는데 위기가 발생을 하니까 또 돈을 푸는 듯한 모습을 액션을 계속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 가지고 있는 구매력, 내가 은퇴 자금으로 한 5억 내지 10억이면 충분히 내가 죽을 때까지는 쓰고서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구매력이 계속 작아지게 하는 이런 효과를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 소득과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돈은 푸는데 돈줄이 막혔다는 점도 한 가지가 있겠어요. 이런 금융규제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목적에서의 투자 그리고 내가 살아나가기 위한 그 길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내용들의 강의를 제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투기성 자산에다가만 관심을 가지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맵을 짜야 됩니다.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으로 나가는 길을 내 상황에 맞춰서 어떤 길을 통해서 그 목적을 향해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의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해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개인적인 고민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아낼 것인지 함께 얘기를 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저희 회사 대표님이신 차동백 대표님께서 또 세미나를 진행을 해주시니까요. 반드시 전화 예약을 해주시고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